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읽어줄게. 지난 1부에서는 노아의 정보 이론과 노아란 것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우리 인식의 전환 필요와 노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과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 오늘 2부에서는 짠짠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 사항과 치료법, 그리고 개발 중인 신기술들을 소개해 줄게. 이 중에 몇몇은 나는 이미 하고 있고 너도 지금 당장 시작해 우리 조금이라도 젊게 살도록 하자. 작가는 작가의 이메일함에 세계에서 수많은 사연들과 요청들이 들어온다고 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연장을 위해, 심지어는 애정하는 햄스터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그러면서 작가는 그동안 연구의 결과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어. 먼저 장수 마을들을 연구해보면서 느낀 건데 나름 장수식단에 공통점이 있었지. 즉 육류, 유제품, 설탕 등을 덜 먹고 채소, 콩, 통곡물을 많이 먹는 것이라고 해. 하지만 많은 영양학자들 간에도 최고의 식단이 무엇인지는 의견이 갈린대. 그러나 분명히 노화의 방지를 위해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들이 있고 그동안의 연구로 나타난 좋은 선택들을 알려줄게. 첫째, 적게 먹어라. 즉,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몸을 자주 결핍 상태로 두는 것. 즉, 절식, 단식이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아. 학자들의 연구와 효모, 동물 실험을 통해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어. 1980년대 연구자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그 연구에 참여한 20마리 중 6마리가 약 사람으로 치면 120세까지 살았다고 해.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 즉,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인 거지. 장수 마을들을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 또는 지리적인 이유로 절식이나 금식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일 수도 있는 거지. 즉, 줄곧 굶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만 허기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야. 셋째,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식을 좋아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서 육식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대. 특히 붉은 가공육은 나빠. 실험을 통해 육식을 통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낮춘 식사를 생쥐에게 먹였을 때 몸이 방어 체계를 켜고 수술 중에 몸을 보호하고 건강 수명을 20%나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어. 그러므로 우리는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을 줄이고 그것이 적게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식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네 번째, 땀을 흘려라. 즉, 운동을 하라.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야. 운동으로 NAD 농도가 늘어나 생존 회로가 활성화되고
텔로미어 마모가 느려지며 장수 조절 인자인 서투인, AMPK, mTOR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밀어붙여 꼭 운동을 해야 해. 그리고 강도가 중요해.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격렬히. 그러면 몸의 노화 방어 체계가 활성화된대. 5째, 몸을 차갑게 해라. 몸을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야. 이것은 마그나 슈퍼스테스의 생존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몸을 차갑게 하면 유아에게만 있다고 알려진 갈색 지방이 늘어나고 이것은 장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어. 그러니까 좀 춥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사우나도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으로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해. 즉 결론은 몸을 안락하게 두는 것은 장수에 좋지 않는 거야. 6째, 후성유전적 경과는 흔들지 말라. 약간의 역경이나 세포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를 자극해 우리 후성유 전체에 좋지. AMPK를 활성화하고 mTOR을 억제하고 NAD 농도를 높이고 서투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DNA의 마모와 손상에 대처해. 하지만 필요 이상의 손상은 우리 몸과 건강한 장수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 그 필요 이상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담배, 방사선, 살충제,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 처리를 한 몇몇 맥주, 절인 고기, 베이컨 등이야. 이들은 우리 몸의 후성유전적 경관을 강력하게 흔들어.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지. 한편 위에 말한 것들로 노화를 충분하게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우리 몸에는 노화가 일어나. 그럼 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방법들은 없을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노화가 정보의 상실로 인한 무질서에서 온다는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 작가는 몇 가지 대표적인 약물을 소개해. 첫째, 라파마이신. 그러나 이것은 독성을 띠기 때문에 아직도 독성을 줄이고 노화에 도움이 되는 유사 물질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 2번째, 메트포르민. 사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약으로 알려진 거야. 그런데 연구 중에 메트포르민을 먹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미치는 약효와 무관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알아냈어. 특히 설치류에서는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연구 26건 중 25건에서 암 발생이 억제되었대. 메트포르민은 암 세포 대사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가시켜 서투인과 AMPK를 활성화해. 68세에서 81세 메트포르민 복용자 4만 1000명 이상을 조사한 연구진은 메트포르민이 치매, 심혈관 질환, 암, 노쇠, 우울증의 확률을 적지 않게 낮춘다는 결론을 내렸어. 나는 이 약을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복용해. 이 책 말고도 많은 연구 결과에서 메트포르민의 좋은 점이 나왔으니까. 다만 아주 오래 복용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으니 혈액 검사를 통해 체크해서 B12를 보충해 주어야 하고 또 부작용이 나타날 케이스들이 있으니 체크해보고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3번째는 스택, 즉 서투인의 유전자 중에 SIRT1의 합성 화합물인데 이를 복용하면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레스베라트롤, 즉 적포도주나 베리류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야. 이것을 먹인 효모나 초파리, 생쥐들은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했지. 그러나 아주 강력한 물질은 아니며 사람의 장내에서 잘 흡수가 안 되지만 이로 화합 물질로
서투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깨달았어. 그래서 그 결과로 얻은 산물이 NAD야. NAD는 비타민 나이아신의 산물인데 우리 몸에 500가지가 넘는 효소 활동에 관여해. 이 NAD가 없으면 우리는 아마 30초 안에 사망할 거야. 작가와 연구진들은 NMN,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화학 물질에 도달했고 이것은 우리 몸에도 만들어지고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에 들어있는 물질이었지. 즉, 우리 몸에는 NR, 비타민 B3 일종이 NMN으로 전환되고 이 NMN이 NAD로 전환돼. 동물에게 NR이나 NMN이 섞인 음료를 먹이면 2시간 정도의 NAD 농도가 25%까지 증가해 단식이나 많은 운동을 했을 때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 생쥐 실험에서는 2주 동안 NMN을 주사했는데 늙은 쥐의 미토콘드리아가 젊은 생쥐의 것처럼 복구되었다고 해. 그러면서 연구소 학생 중에 본인의 어머니에게 NMN을 복용하게 했는데 70대인 어머니가 생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했어. 그리고 생쥐 실험에서도 늙은 생쥐에게 NMN을 먹이자 난자가 젊은 생쥐의 것과 똑같이 생생해 보였대. 작가는 본인의 아버지에게 NMN을 권유했다고 해. 이미 아버지는 당뇨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고 작가가 NMN을 권유했을 때 회의적이셨대.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그 나이의 친구들보다 훨씬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시며 건강하게 사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은 메트포르민과 NMN이 떨어지면 불안해하신다고 해. 작가와 연구자들은 지금도 후성유전적 잡음을 줄이고 세포 조직을 회춘시키는 일을 더 잘해낼 분자를 계속 찾아내고 있어. 과거에는 우리는 노화를 계절의 변화가 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점점 잘 대처하는 방법들을 위와 같이 알아내고 있지. 작가는 효모에서 선충, 생쥐를 거쳐 인간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 쓰이는 노화의 보편적인 조절 인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어. 그리고 노화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연구는 노화의 핵심 징표 중 하나인 노화세포의 축적을 막거나 없애는 일이지. 우리의 젊은 세포는 40에서 60번 정도 분열하면 텔로미어가 위태로울만치 짧아져서 불안정해지고 DNA 손상 반응을 촉발해 후성유 전체에 큰 변형을 일으키며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어. 그래서 노화세포 제거제를 인간에게 투여해 노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 그리고 우리 유전체에는 정크 DNA가 있는데 이들은 젊었을 때 침묵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활동이 증가해 염증을 일으키는 후성유전적 잡음과 유전체 불안정을 일으켜 이들을 막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또한 2018년 스탠퍼드 연구진이 주사를 통해 생쥐의 유방암, 폐암, 피부암을 상당히 낮추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 그러면서 작가는 수십 년 뒤에는 중년이 되었을 때 노화 예방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해. 물론 그에 따른 많은 논란과 우려가 생기겠지만 말이야. 작가는 노화 연구가 이처럼 전 세계 많은 연구실과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즉, 이 모든 것이 아예 필요가 없고 노화 시계를 다시 맞춰 애초에 세포가 정체성을 잃고 노화하는 일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그러면서 노화의 해결책으로 세포 재프로그래밍, 셀룰러 리프로그래밍, 즉 경관 자체의 재설정을 연구하고 있어. 일부에서 말했듯이 노화의 정보 이론, 즉 세포가 젊음의 정보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에 잘 걸리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DNA는 정보를 오래가는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반면 후성유 전체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후성유적 잡음 교란이 늘어나기 쉽지. 이를 CD나 DVD
플레이어에 대비하자면 노화로 인해 정보를 제대로 읽기 어려운 CD나 테이프가 늘어나는 거야. 이를 깨끗이 닦아 원래의 정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 걸까? 가 세포 재프로그래밍의 시작이야. 그러면서 2006년에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자 야마나카 신야라는 학자가 OCT4, KLF4, SOX2, C-MYC 라는 네 유전자의 조합이 성체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들은 다른 유전자 집합들을 제어하고 후성유적 경관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 작가는 이것이 우리 몸 전체의 후성유적 경관을 재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연구하고 있어. 계속 발전은 있었지만 종양이 생기는 등 실패를 거듭하다가 2016년에 야마나카의 네 유전자 중에 기형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큰 유전자 C-MYC를 빼고 생쥐 몸에 투여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생겼지. 암이 생기지 않고 생쥐들이 멀쩡했던 거야. 그래서 생쥐의 시신경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노화 역전과 회춘이 일어났는지 연구했는데 놀랄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 우리 몸은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있어. 팔과 다리에 있는 말초신경계는 아주 느리지만 재생이 가능하지. 하지만 중추신경계, 시신경과 척수신경 등은 결코 재생되지 않는데, 그런데 생쥐 시신경을 살펴보았을 때 신경이 재생되어 있었대. 정말 대단한 일이지. 즉, 야마나카 인자들이 우리 몸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백업 보관소에다 젊은 세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호들을 우리 몸에 다시 보낼 수 있다면, 즉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면 몸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세포를 고치고 가장 재생하기 어려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작가는 앞으로는 미리 유전자를 조작해 치명적인 유전병이나 노화를 막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아직까지 확 와닿지는 않지만 수많은 연구를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 작가는 태국의 쿤 로안이라는 할머니의 폐암에 대해 예를 들어. 이 할머니의 폐암은 아주 초기에 발견되었고 최고의 의사들의 처방과 항암제 투여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해서 희망이 없었대. 그래서 할머니의 폐암 조직을 생검을 통해 떼어내고 정밀 DNA 서열 분석을 요청해보니 할머니의 암은 폐에 있지만 특이하게도 고형 백혈병이었던 거야. 그 후 그 암에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희망이 생겼지. 이처럼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의 암의 DNA 서열 분석 기술을 통해 암의 구체적인 정보, 즉 염색질 구조, 진화 과정, 세포 감염 등등을 알 수 있게 되고 개개인별 정밀 의료가 가능해질 거야. 또한 발전된 개인 생체 감지기로 내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해 지나치기 쉬운 몸의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해 병이 심각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될 거야. 즉, 몸의 상태를 측정해 혈당이 높으니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빼라고 충고해주고 몸의 철분 정도가 낮으면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를 권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있는 가까운 음식점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주문해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하지. 작가는 자기 몸의 데이터를 7년 전부터 만들고 있으며 그 데이터로 작가의 나이, 성별, 인종, DNA를 감안해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할지, 퇴근하는 길에 상점에 들러 무엇을 살지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다고 해. 이러한 생체 표지 추적, 바이오 트래킹은 예방할 수 있는 급성 및 외상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상상해봐. 우리 몸에
생체 분석 추적기가 모은 데이터와 DNA 서열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가 결합한다면 정말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하게 될 수도 있어. 작가의 이런 발전을 통해 최악의 팬데믹에 대비하고 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검사가 빨라지며 백신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맞춤으로 신체 기관을 생산하는 콩까지 현실이 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고 예견해. 그러면서 예전 50대와 현재 50대가 틀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는 60대가 새로운 40대가 될 거라고, 즉 이 혁신의 시대는 우리를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며 2부가 끝나. 작가가 제시한 방법들 중에 어떤 것들이 너에게 실행 가능해? 내 경우를 들자면 나는 몇 끼를 조금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 하지만 먹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점심 약속이 있어서 과식을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저녁을 아주 안 먹지는 못하고 아주 적게 먹어. 절편 1개와 과일 2쪽, 그리고 호두 2-3알 정도.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나가서 걸으려고 노력해. 아니면 적어도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해. 그리고 NMN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운동을 못할 시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그리고 3에서 4개월 만에 한 번씩 피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이타민 D야. 이 바이타민 D는 1-2시간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햇볕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선크림이나 운동 후 바로 샤워를 한다면 바이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되기 어려우니 꼭 따로 복용해야 해. 그리고 힘들지만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 또한 메티오닌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육식파였지만 지금은 고기로 배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 점 덜 먹기 운동이라고 할까? 일상 속에서 조금씩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들고 노화를 예방한다고 하니 너도 위의 방법들 중에 맞는 것을 찾아 노력해봐. 3부에서는 이런 행동이 빚어낼 여러 가지 미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 즉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점점 늘림으로써 장수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마지막에는 작가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노화 예방법, 이미 나온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럼 우리 곧 3부에서 만나. 빠빠이.